바로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강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신 김혜나 강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김혜나 강사님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요즘 좀 보기 드문 소아과 전문이고요. SNS에서 소아과 길잡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누군가의 엄마 혹은 아빠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 신장 그리고 키성장 진료 시스템과 적절 시기 그리고 키성장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171.38cm, 여성은 158.17cm입니다. 연령별로 남성만 살펴봤을 때 80대 이상이 163.54, 30대가 174.65cm. 과거에 비해서 키가 확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평균 키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들도 이제 우리 아이 키 성장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지 많이들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도 그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이러한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검색창에 검색만 하시면 질병관리청에서 누구든지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 도표 보는 방법이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 계산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령대의 평균 신장만 한번 살펴보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만 7세에는 라마가 122.1cm, 여아가 120.8cm 정도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만 12세에는 라마가 151.4cm, 여아가 151.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키 하니까 엄마뿐만 아니라 아기들도 많이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요. 하지만 단순히 키만 작기만 한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거를 단순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온 가족이 조금 작은 축에 속하는 경우 가족성 저신장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사춘기가 늦게 오거나 늦게 자란 경우 체질성 성장 지연 그리고 조금 작게 태어난 아이들 저체중 출생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하지만 성장 장애라는 거는 다른 문제들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걸 말하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나 성장 호르몬 결핍, 푸싱 증후군과 같은 내분비 질환 그리고 좀 생소한데 터너, 유난, 프레더윌리 증후군과 같은 유전 질환이 여기에 속하고 전체 저신장의 성장장애가 20%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그냥 단순히 작기만 한 건지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성장 클리닉에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뼈나이 검사, 왼쪽 손목 잘 쓰지 않는 쪽의 손목 뼈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나이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 뇌 MRI 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보통 10세 전후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 사춘기 오기 전에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주로 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만 6에서 7세경에 시행을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만 4세인데 100cm가 안 돼. 그리고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성장 도표에 넣어봤더니 우리 아기가 100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래 300%알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도 빨리 오셔서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빨리 해야 되지는 않은지 이렇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키성장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OX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키는 무조건 유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유전적인 경향이 큰 것이 사실이에요. 엄마 아빠가 작으면 아기도 작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크면 아기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엄마 아빠 유전 키를 통해서 아이들 예측 키를 계산해보는 공식이 있는데 남아의 경우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더하기 13을 2로 나눈 값 여아의 경우는 엄마 키 더하기 아빠 키 빼기 13을 2로 나눈 값 이거를 우리 아이 예측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계산해 보시는데 사실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유전만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키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자랑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최종 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유전은 70,
환경이 30 이 정도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유전을 환경 30%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O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네요. 정답은 X입니다. 잘 먹어야 키가 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아기를 어떻게든 많이 먹이시려고 할머니 댁만 갔다 오면 아기들 포동포동 살이 쪄서 오죠. 키가 크려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골고루 필요한데 사실 지방이 도움이 되는 건 어느 정도까지예요. 너무 많은 지방은 렙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렙틴은 성조숙증을 유발을 하고 성조숙증이 유발되면 뼈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인 최종 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단백질, 이제 계란이나 닭고기나 어류에 많은 단백질, 그리고 녹황색 채소나 통곡물에 많은 아연, 그리고 비타민 D가 많은 우유와 치즈를 많이 챙겨주시는 게 좋고 너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이지 말고 평균치를 내는 것처럼 몸무게도 평균치가 나와 있으니까 성별 대비 적당한 통통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키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1년에 10cm 크는 주사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면 O? 아니다. X 한번 표시해 주실까요? X입니다. 아이들 정상 성장 속도 그래프 한번 보면 한 만 4세부터 6세까지는 1년에 한 4, 5cm 커요. 그러면 그 성장 클리닉 주사 왜 하냐? 무조건 10cm를 키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성장 속도가 이제 그래프에서 벗어나서 너무 느려졌을 때 성장 호르몬 주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상 속도로 올려줄 수 있지 그렇다고 무조건 10cm 보장한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번째, 일찍 많이 자야 키가 많이 큰다. 이것도 한번 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외로 X입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시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부분 9시부터. 그죠. 밤 9시부터 뭐 새벽 2시 그러니까 꼭 그때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깊이 자기만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 때나 많이 잔 친구, 또 규칙적인 수면 습관 있는 친구들의 성장 호르몬을 비교를 해봤더니 규칙적인 양질의 수면 습관을 가진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 최고치가 이렇게 높았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많이 자라고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방학에도 불구하고 계속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양질의 수면 습관 이렇게 잘 조성을 해주시는 게 아이 키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초경을 시작하면 혹은 음모가 발달하면 키 성장이 멈춘다. 정답은 맞아요. X입니다. 키가 확 큰 다음에 초경을 시작하는데 초경 시작하고 2년이 있다가는 이제 성장판이 닫히게 돼요. 초경 시작하고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가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는 해요. 그래도 그 2년 동안 성장판이 열려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양질의 수면 그리고 먹는 거 잘 챙겨주시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남아는 고환 용적이 먼저 늘어나고 음모가 발달하고 키 성장의 속도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아 여아 모두 음모가 발달한 후에 오히려 키 성장의 피크 시기가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생활 습관 이런 거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축구보다는 농구를 해야 키가 많이 큰다. 정답은 X입니다. 키가 자라는 데에는 긴 뼈가 자라는 게 중요해요. 정강이 뼈나 이런 팔뼈 같은 긴 뼈들의 끝에서 성장판이라는 곳에서 연골세포가 점점점 뼈세포가 되는데 적당한 충격도 성장판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축구, 핸드볼처럼 운동량이 많고 살짝 친구들이랑 부딪히기도 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도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번 할 때 30분, 머리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로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뭐 요새 애들 비슷한 음식 많이 먹잖아요. 특별히 막 인스턴트를 많이 섭취하지도 않았는데 성조증이 빨리 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떤 거 있어요?
성조숙증의 이제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게 좋아져서 하나랑 하나는 환경 호르몬. 우리 몸에서 성 호르몬이랑 비슷한 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컵라면에서 부어서 나오는 그런 환경 호르몬 맞기는 한데 방향제 같은 데에도 그런 성호르몬과 비슷한 물질들이 들어 있어서 대부분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는 방향제 같은 것도 좀 삼가하라고 말씀드리고 무조건 뚱뚱하다고 다 성조숙증이 오는 건 아니고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궁금하신 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